다음에 대수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은 글자 그대로 큰 수선입니다. 건축법정을 받는 행위에서 세 가지가 있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둥이나 보호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기둥이나 보호 내력벽, 주 계단이면 뭐예요? 주요 구조부죠. 그죠? 주요 구조부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대수선이라고 불러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뭐 한대요? 정설 해체한대요. 정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을 만다 수선 변경한답니다. 기둥을 뭐 한대요?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뭐 한답니까? 수선 변경한다고 되어 있죠. 볼을 뭐 한대요? 정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을 뭐 한다?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랍니다. 지붕틀을 마거나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뭐 한답니까? 수선 변경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패턴이 똑같죠? 1, 2, 3, 4의 패턴이 여러분들 패턴을 보셔야 돼요. 패턴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보호, 지붕틀을 마거나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해 보니까 30, 3개 이상을 만다 수선 변경하죠. 그러니까 정설 해체할 때는 3개입니까? 1개만 돼도 됩니까? 1개만 해도 되죠. 정설 해체는 하나만 해도 되는데 조금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30이나 몇 개? 3개 이상이 붙어줘야 되죠. 다르죠.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서 문제를 틀어버립니다. 자, 다시 할게요.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보, 지붕틀을 마거나 정설 해체하거나 얼마 이상? 3개 이상을 또는 30 이상을 만다 수선 변경하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된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적으면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을 하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수선이라 불러요.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네요. 볼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구분을 안 하고 이거 공부하고 나면 머릿속에 뭐만 남냐면 3만 남아요. 3. 그래서 문제 꼬아서 내면 다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강조한 그대로. 근데 이제 그 강조점을 아는 분들은 쉽게 맞추는데 강조점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눈 뜨고 당합니다. 이거는. 문제도 연습을 제가 많이 시키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다. 몇 개? 수선 변경이 몇 개?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정설 해체는 조금만 해도 뭐 된다?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자, 5, 6, 7을 보니까 패턴이 다르죠. 위에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패턴이 뭐가 다르냐면 봐봐요. 4번하고 5번을 먼저 한번 보세요. 4번, 5번을 보면 4번은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되죠.
근데 방화벽이나 방화구를 위한 바닥벽은 정설에 적거나 수선벽이 보니까 위에는 전부 다 30이나 3개라고 하는 숫자가 붙는데 밑에 보니까 5, 6, 7은 수선벽에도 뭐가 안 붙는다? 숫자가 안 붙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조금만 수선벽에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걸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30입니까? 조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조금만 수선 변경해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의 재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가구비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이죠. 그 위하고 밑하고 패턴이 좀 다르죠. 그죠? 예를 들자면, 자, 보고 하세요. 자,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벽 가지고 해볼게요. 요 내력벽이 있거든요. 내력벽을 봐봐요. 내력벽을 20제곱미터를 수선한 거지. 대수선이다, 아니다. 대수선이 아니죠. 자, 요 경계벽이 있어요. 다가구 다세대, 가구비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 경계벽을 20제곱미터를 뭐 했다? 수선했죠. 대수선이다, 아니다? 이다, 이 말이죠. 그럼 대수선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수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법 적용 통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위에 지금 요 4개는 뭐를 말합니까? 요 4개는 뭐예요? 주요구조부죠.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야는 주요구조부가 아니죠. 그럼 덜 주요구조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주요구조부를 20제곱미터를 수선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계벽리는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그죠? 조금만 수선해도 건축법 통제를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계벽이 하느냐, 이가 너희들이 주요구조부면 우리는 너보다는 더 울트라로 중요하니까 조금만 수선해도 건축법 규제를 받는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들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1, 2, 3, 4를 묶어요. 그대로 쓰면 돼. 뭐라고 써야 되고? 주요구조부. 이렇게, 시험장 이렇게 가는 거야. 시험장 갈 때, 이거 가지고 책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거 있죠? 거기다 쓰세요. 뭐? 울트라로 망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조금만 수선병이해도 뭐더라? 대수선이다. 이렇게 되면 기억하면. 그러니까 뭐는 똑같다. 정설 해체는 차이가 없죠. 조금만 정설 해체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안 틀립니다. 자, 한번 해볼게. 자, 1번. 기둥을 2개를 정설했어. 내력벽 20제곱미터를 수선했어. 다가구 주택에 있는 경계벽 20제곱미터를 수선했어. 보 2개를 수선했어. 방화벽 10제곱미터를 해체했어. 자, 대수는 이다 이다 편안하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자, 대수는 이다 이다. 이다 아니다?
대수선 이다. 그쵸? 대수선 이다. 이다? 이다? 요거는 이가 없네. 보 두 개수 대수선 아니다. 방화벽 10제곱미터 할채 대수선 이다. 정설 해체는요,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숫자로 볼 필요가 없죠. 수선 변경이 문제죠. 수선했죠. 내역벽을 주요구조부죠. 30이 돼야 되거든요. 대수선 아니다. 수선했죠. 경계벽은 울트라죠.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대수선이에요. 수선했죠. 그죠? 보는 세 개죠. 그거 대수선이 겁니다. 이렇게. 그 정설이 적어놓으면 무조건 대수선. 수선변기에서 주요구조부는 얼마? 30이나 3개. 울트라로 중요하니까 조금만 수선변기에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경계선을 설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처음 잘못해가지고 이게 헷갈리죠. 그러면 언제까지 헷갈리냐면 10년 동안 헷갈립니다. 아니, 다 봤어. 임상 실험을 통해서 다 이미 거쳤어요. 여러분, 그 수업하다 보면 어떤 특정 파트를 갖다 유난히 강조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임상의 결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시험에 합격하셨든 떨어졌든 그런 분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유달리 헷갈려 하더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선변기에서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쓰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경계선을 설정해 놨다가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 경계선을 가지고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한 두 번 틀리면서 그걸 내 거로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예, 끝. 자, 이렇게 해서 책에 표시가 됐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주요구조부가 나오는데요.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한마디로 없으면 다 쓰러지는 게 주요구조부입니다. 시험은 주요구조부도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몇 번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주는 문제죠. 주요구조가 뭔지를 물어보거든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을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작은 보나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들은 그죠?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 들어갈게요.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여러분 보다 시험에 의무시험에 나옵니다. 작년 안 나왔어요. 올해 출제 유력합니다. 야. 유력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 설명 좀 드릴게요.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립시다. 자, 용도변경 할게요. 용도변경이 뭔지부터 일단 알고 갑시다. 아까 좀 말씀드렸죠. 동네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커피숍은 규모가 작으면 1종이고 300, 규모가 크면 300 이상이 되죠. 그러면 2종입니다. 식당이 있었거든요. 식당은 2종입니다. 2종 건생이거든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찾아왔어요. 그죠? 중개사 A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가 이거 권리금 3천에 보증금 5천에 월세를 2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죠? 도저히 이제 못 하겠다.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매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개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그죠? 현재 커피숍 자리가 있거든요. 약국을 하려고 한다. 내가 여기다가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무실을 내려고 한다.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업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내가, 위치만 좋으면, 그죠? 권리금 이런 거는 뭐, 얼마까지 낼 요량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보여줬거든요. 위치를 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 굿!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들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있었는데, 일종이었어요. 일종 300 미만으로. 근데 이게 약국으로 바뀝니다. 약국을 한대요. 누가 와가지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누가 와가지고 동물병원으로 바꾼대요. 동물병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업종이 커피숍에서 뭐로 바뀝니까?
약국으로 바뀌죠.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고 이런 거는 변론입니다. 공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숍에서 약국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용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허가 사항일 수도 있고, 신고 사항일 수도 있고, 허가 신고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건물에 있는 업종들이, 건물의 종류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약국, 그 다음에 뭐 동물병원, 그 다음에 어원, 병원 등등, 뭐, 그 다음에 뭐, 주위만 해도 뭐, 식당이라든지 이종 건설만 해도 종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실종이 있는데, 이걸 다 분류를 하면요, 이 분류를 다 하면, 즉, 거꾸로 가볼게요. 건물의 종류가, 건물 업종 분류가 몇 개 있다? 건물 업종이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 근데 이걸 용도 군으로 나눠요. 용도 군. 군자가 무리 군자죠. 그죠? 몇 개는 29개가 나올 겁니다. 이 29개를 시설로 넣죠. 시설군으로 넣거든요. 시설군. 이 군자가 무리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몇 개가 있고 9개. 안에 28개 용도가 있어요. 28개 용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건생, 이종건생, 종교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 종교시설이죠. 성당도, 교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성당이나 교회, 절은 어디냐면 건물의 종류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로 가면 그게 종교시설이 돼요. 그리고 그게 시설군으로 가면 또 바뀌어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죠? 그 다음에 용도로 가면 교육, 연구시설. 그리고 이제 이쪽 시설로 가면 그게 또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종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건축법에서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근데 그 건축 크가와 좀 전에 배웠던 대수선, 건축의 개념, 그 다음에 대지,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 이런 것들을 남한테 설명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건물이 뭔지,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어떻게 되는지, 옹이, 광사, 탑사, 굴육, 혈육, 고팔, 이걸 이야기할 일이 있을까?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이야기할 일이 있을까? 대수선을 남한테 이야기할 일이 있을까요? 앉아봐. 대수선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트리, 주요 구조부거든. 정설해체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수선 변경은 30이나 3개가 돼야 돼. 근데 방화벽이나 방화 구에 의한 바닥벽, 주계단, 편한계단, 특별 편한계단,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은 정설해체는 똑같은데 수선 변경할 때 3개까지 필요 없어. 30까지 필요 없어. 이거는 조금만 해도 대수선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에가 주요 구조부면 밑에는 울트라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걸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할 일이 매일 생깁니다. 매일. 그래서 용도 변경은 시험에서 출제도 잘하고요. 공인중개사가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버벅버벅 되거든. 그러면 물어봐요. 그 공인중개사. 공법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래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하면 돼, 안 돼? 대답을 막 잘할 때는 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버벅대잖아.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전달했거든.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면 안 돼. 저한테 배웠다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용도 변경은 실무에서 많이 써먹는 겁니다. 이거는. 자, 요 부분을 해결을 잘 하니까 상가 중개를 잘 하더라. 요 부분에 버벅대니까 물건을 다 놓치더라. 이걸 해결하는 중개사들이 동네 물건을 싹쓸이 하더라. 실제로 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파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보면 용도 변경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시설군이 몇 개 있나요? 9개가 되어 있죠. 그럼 용도군이 거기에 맞춰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워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시설군 9개를 외우셔야 돼요. 9개.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암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건주기 이래 봅니다. 자산 전문 연교 건주기 기타 시설입니다. 마지막이. 뭐 그 밖의 시설로 해야 됩니다. 자산 전문 연교 건주그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건주기. 자산 전문 연교 건주기인데 자는요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용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업시설의 종류가 좀 많거든요. 산업은 7개가 있습니다. 7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 7개 외우셔야 됩니다. 천천히 외우면 돼요. 한 달에 한 개씩 외우면 돼요. 한 달에 한 개씩. 그 다음에 전기통신은요. 전기통신 시설군의 명칭을 잘 보면 용도군이 나와요. 전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발전시설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통신은 방송통신. 똑같죠. 문화집회시설은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협의 문화집회,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위락,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설은요. 장사는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있고, 이종건생에 해당하는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거든요. 요거는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 되면 2종이고,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이 500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이 되거든요. 근데 야는 2종인데, 시설구는 2종이, 용도구는 2종입니다. 근데 시설구는 어디에 들어와 있다? 영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 2종이라고 하면서 2종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2종이니까. 그죠? 근데 왜 영업으로 넣어놨느냐? 이 여기에 있으니까 용도 변경이 너무 쉬워요,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쉽게 하더라. 근데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재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인명사고가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종 중에서 뭐는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은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돼? 쉽게 하자, 어렵게 하자? 어렵게 하고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맞게끔 영업에 맞게끔 소방점검을 통해서 규제를 좀 강화시키자라고 해가지고 다중생활시설이 이 정도 있고 숙박도 있는데 숙박에 해당하는 다중은요 500 이상인데 그건 당연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시설군을 위로 뭐 했다? 올려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가 있죠. 교육복지. 교육복지인데 교육에 해당하는 게 교육연구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노후유자시설. 어르신들하고 애들 가는데.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 다음에 야영장. 그 다음에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둘 다 있는 게 뭐냐면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 병원에 가면 가르치죠. 인턴, 레지던트는 막 가르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복지가 있어요. 병을 낫게 하니까 복지적인 측면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교육, 복지 둘 다 있는 게 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2개, 1종과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업무가 있는데, 주거의 형태는 단독과 공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그 다음에 교정하고 국방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교정국방군사시설. 이 교정국방군사시설은요, 옛날에는 업무시설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정하고 국방군사는요, 그죠? 공공업무였어요. 공공업무. 공공업무시설이었는데, 그죠? 이 교정하고 국방시설은요, 국민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집 앞에 구청, 시청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교도소 들어오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군부대 들어오면 안 좋죠. 그래서 얘가 2개는 공공업무시설에 있다가 따로 뺀 겁니다. 따로 빼가지고 분리를 해놨다. 그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교정국방군사시설 이렇게 뭉쳐져 있었거든요. 합쳐져 있는 걸 한 2, 3년 전인가 분리했습니다. 교정하고 국방군사를 분리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설로서 있는 게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동식물 관련. 이렇게 해서 총 이게 종류를 헤아리면 29개인가 아마 30개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왜 외워야 되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문화집회를 위험물로, 위험물을 공장으로, 공장을 판매로, 판매를 운동으로, 운동을 종교로, 종교를 노유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자, 아래에서 위로 바꾸죠. 그럼 뭐 바꿔야 된다? 허가입니다. 위에서 아래는요,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옆으로. 옆으로란 건 뭐냐면, 문화 집회 시설을 종교로 바꾸고, 종교를 뭐로 바꾸고? 위락으로.
위락을 문화지표로. 그러니까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허가신고사항이 아니고 대장의 건물 대장에 있는 용도군의 기재사항만 변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관건은요. 암기입니다. 암기. 단순 암기인데 제가 뭐 외우라 소리 안 하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 달에 한 개씩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산업 외웁시다. 자동차부터 외우려고? 자동차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놔두고 산업.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기 좀 편하게 해드린 거하고 그거만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시설군이 몇 개 있다고 아까 봤어요? 그렇죠. 9개가 있죠. 9개. 자, 적어볼까요? 자, 천천히.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선 전문 연구 견주입니다. 자가 뭐냐면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산은 산업이고, 저는 전기하고 통신이죠. 문이 문화 집회 시설입니다. 영은 영업이죠. 교가 교육하고 복지가 있어요. 그는 근린이 있고, 주는 주거하고 업무가 있습니다. 기는 기타 시설이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이나 폐차장, 그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종류가 좀 많죠. 7개. 자, 7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운수, 공장, 창고에 가니까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있어요. 밟으면, 다시 할게요. 환경기초 관련 쓰레기가 있어요. 밟으면 위험하죠. 근데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면 뇌진탕으로 묘지에 가서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개를 기억하면 돼요. 어디 갔다고요? 운수, 공장, 창고에 가니까, 그죠? 뭐였더라? 예. 위험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게 막 있어. 밟으면 위험하다니까. 근데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면 내진탕으로 묘지에 가서 한다? 장례식 치른다. 이렇게 해서 7개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쉬워요. 전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발전기를 돌려놓거든요. 통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방송, 통신에서 나오니까 끝. 문화집회는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협의의 문화집회, 박물관이나 미술관, 극장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 어디 가면 사람 많아요? 종교시설 가면 사람 많죠. 또 어디 가면 사람 많아요? 위락시설에 가면 사람 많죠. 그 다음 또 어디 가면 많아요? 관광, 휴게시설에 가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장사하는 데거든요. 마트, 백화점, 마트, 판매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숙박이 있죠. 뭐가 있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운동시설이 뭐 파는데? 그러니까 포카리 스웨터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에 속해 있는 거? 2종에 속해 있죠. 2종 근생에 속해 있는데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인데 교육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응? 교육연구시설이 있잖아. 복지에 해당하는 게 수련, 또 네? 노유자, 어르신들하고 애들 가는 거. 그 다음에 야영장. 그 다음에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1종하고 뭐가 있다? 2종이 있고, 이거는 뭐 하시는 거고. 주거는요, 주거 형태가 2개죠. 단독하고, 공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있죠. 그리고 업무에서 독립시켰다고 했죠. 격리한 아들, 혐오시설, 교정시설하고 국방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설에 있는 게 뭐더라?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설군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군들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 무거운 데서 가벼운 걸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돼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다? 허가받으면 돼요. 근데 옆으로 바뀌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영업끼리만 바꿀 때. 그죠?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고, 요거는 대장에 있는 건물 대장에 기재 사항을 바꾸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건물 대장에는 뭐로 기재가 되어 있냐면,
대장에는 예를 들어서 절이잖아요. 그죠? 절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종교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극장이죠. 그죠? 그럼 대장이 뭐로 돼 있다? 문화집회시설. 예식장이죠. 그럼 예식장으로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다? 문화집회시설. 그러니까 뭐로 돼 있다? 용도로 돼 있다. 이건데 용도로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극장이 있었거든요. 극장. 요즘 극장 장사는 안 되잖아. 극장이 있었다니까. 근데 극장이 여러분 요즘 집에서 뭐 요즘 OTT로 다 보고 극장이 잘 안 간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극장이 여러분들 진짜 뭐 폐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극장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을 하고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누가 그걸 건물을 그대로 사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극장이 뭐야? 문화집회죠. 교회가 뭐야? 종교잖아. 종교. 그 이때 허가받느냐 신고하느냐인데, 자, 극장은 문화집회, 교회는 뭐더라? 종교. 자, 봐봐. 극장이 뭐라고 했어요? 문화집회. 그죠? 교회가 뭐야? 종교. 그러니까 옆으로 바뀌는 거 아이가? 그죠? 근데 허가나 신고사항은 아니죠. 근데 대장이 뭐로 돼 있어? 극장일 때는 문화집회. 바뀌는 게 교회 아닙니까? 뭐로 바뀌어? 종교. 그러니까 대장에 뭐는 바꿔야 돼? 기재사항을 어디서 뭐로? 문화집회에서 뭐로? 종교로 바꿔줘야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런데, 자, 봐봐. 아직 안 끝났어. 교회를 절로 바꾸는 거예요, 절로. 교회가 이제 막 하는데, 와, 신도수가 많은 거야. 그 스님이 가가지고, 야, 그거 뭐 할 때 팔아라. 위치 좋네. 권리금 받고 팔았어요. 그 절로 바뀌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죠? 그 교회가 뭐로 바뀐다? 절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뭔데? 야도, 종교죠. 허가, 신고. 대장의 기지사항도 바꿀 필요가 없죠. 대장이 뭐로 됐기 때문에.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다 했습니다. 자, 잘하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용도병일 것입니다. 그 시험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막 바뀌면서 되거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요. 시험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시험지에다가 써야 돼요. 자, 산 전문 영교 건주기를 써놔놓고, 이걸 다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걸 쓸 공간도 없고, 이걸 쓰는 순간에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걸 쓰면 시간이 3분은 걸려요. 다 쓰는데 아무리 빨리 써도. 두 번째, 맞추는데 또 1분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4분 내지는 5분이 걸려. 그럼 맞춘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요, 개론 계산 문제 10분 만에 풀고 혼자서 막 감기가지고, 드디어 맞췄다. 네, 바보죠. 쉬운 문제도 2.5, 어려운 문제도 2.5. 시험은 실력만 좋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은 기본이고요. 실력을 갖추면서 절대평가에서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냐면, 과목당 몇 분이에요? 50분이에요, 50분. 답안지 옮기는 까지 포함해서 5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답안지를 옮기는 것도 실력입니다. 답안지를 옮기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아이가? 맞아요. 답안지 옮기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하고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와, 야는 풀 수는 있는데 3분 걸리겠네. 라고 하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문제를 보면, 문제를 딱 읽는 순간에 그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알아 몰라. 알죠? 공부를 하면 안다니까요, 그걸. 그리고 기운이 있다고, 기운.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와, 야하고 한 판 붙으면 내가 100% 깨지겠네라는 걸 알아 몰라. 건드리면 박살 나는 거야. 근데 야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 판 해도 돼, 안 돼? 돼. 아니, 기운이, 포스가 다르잖아. 쭉 오는데 그 기운이 근접할 수 없는, 그 형합할 수 없는 기운들이 쭉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거. 미친 사람들도. 미친 개들도 완전히 똘개들이 있다니까요. 야는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럼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그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정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 네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서 피해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그죠? 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시험은
그 두 개를 갖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 시험은 누가 합격하냐면 실수를, 그다음부터는 실수를 작게 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그 두 개를 먼저 갖춰야 돼. 그 다음에는 공부를 1년 하기 때문에 실력은 다 올라온다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합격하냐면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도 변경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걸 써놓으면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주기 끝. 자, 볼까요? 자, 허가 또는 신고했습니다. 허가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신고는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한테 허가받거나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자, 허가 대상 나오죠. 허가는 어디에서 어디로? 허가는 어디서 어디로? 밑에서 위로. 화살표 하시면 돼요. 신고는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양가로서 3번에 대장의 기상 변경 신청이 돼 있죠. 그죠? 어디로 적어 놓으세요? 옆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우리끼리 그냥 용어를, 단어를 약속하는 거야. 그죠? 자, 원칙. 위 시설군 중에서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한 자는 국토교통부를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권자에게 뭘 신청하면 된다?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허가 신고 없이. 예외.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 건물 사용안의 용도 변경은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동일한 용도군 사이에 속하는 건물 상환의 변경. 아까 제가 예를 뭘 들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교회를 절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죠?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편하게 하시라고, 불편하시겠지만은 기억을 쉽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계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1종과 2종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 있으면요, 1종과 2종 이면 1종을 2종으로 바꾸고 2종을 1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시설, 1종과 2종 일부 시설들은 대장도 안 바꾸게끔 그렇게 허용을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가, 건물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즘 여기까지도 문제가 나오던데, 사용 승인을 받아랍니다. 사용 승인. 자, 볼게요.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나 신고 대상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바뀌는데,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더라? 100 이상입니다.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 이상이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 받아라? 사용 승인 규정을 준한다. 사용 승인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하고 나서도 사용 승인 받아라. 무슨 대상일 때?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허가나 신고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꼬로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면 뭘 받으라 합니까? 사용승인 받으라 했죠. 꼬로 옆으로 바뀔 때는 사용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중요합니다. 옆으로는 아니에요. 뭐 대상일 때만?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바닥 면적이 얼마? 100 이상이죠. 그러면 사용승인 받아라.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데, 대수선의 공사를 만약에 수반하지 않죠. 즉, 가가지고 막 때리 부수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럴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500 미만.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막 때려 부수고 막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간판 바꾸고 인테리어 하는 정도밖에 안 하더라. 그럴 때는 뭐 안 받아도 된다?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신고 아니네. 허가 대상이네.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얼마? 500 이상이랍니다. 500 이상. 이건 누가 설계된다? 건축사가 설계한다. 건축사만이 뭐 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500 이상이죠. 근데 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일 때? 허가 대상의 용도 변경이죠. 그럴 때는 그 설계를 누가 해야 된다? 건축사가 해야 되고, 실제로 용도 변경할 때 건축사들한테 물어보면 건축사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자, 정리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정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뭐야? 어? 밑에서 위로 뭐야? 옆으로 뭐야?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꾸면 된다. 됐습니까? 근데 동일한 용도 안에서는 대장의 기재사항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인데, 그죠?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 이상이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뭐 받는 게 원칙이더라? 사용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500 미만으로서 500 미만짜리 용도 변경인데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즉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막 때리 부수고 이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간판 바꾸고 페인트 칠하고, 그죠? 하는 정도의 간단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사용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용도 변경입니다. 허가 대상 용도 변경입니다.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더라? 500 이상이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용도 변경의 설계를 누가 한다? 건축사가 뭐 해야 된다? 설계를 해라. 끝. 이게 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처음 여러분들 용도 변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한 내용을 숙지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가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요 첫 번째는 뭐가 가야 되냐면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가 돼야지 이게 머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가 용도군이 안 되는데 이게 자리를 잡을 수는 없다. 자리를 잡아도 문제는 못 푼다.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안 냅니다. 뭐라고 내는지 아냐면 신고의 예를 내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예식장을 극장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그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 툭툭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허가인지 신고인지 옆으로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요 문제가 풀린다, 이 말입니다. 요 문제는, 그 용도 변경의 이 문제는 문제가 극강으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는 안 내.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아닌데 수험생 입장에서 극강으로 어려울 수 있어. 그죠? 300제곱미터인 극장을 교회로 용도 변경할 때는 뭐 건축사가 설계해라, 뭐 저 사용 승인 받아라, 다 따져야 돼,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지기가 예를 들어 자산 전문 영유 건축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극강으로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되면 뭐가 많이 걸리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답이 앞쪽에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분석을 다 해봤어. 답이 앞쪽에 많아. 1번, 2번 쪽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알아.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답을 앞에 많이 줘요. 답이 튀는 순간에 다 맞춤 기념으로 3번, 4번, 5번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도 그 함정에 엄청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찍을 때 좀 만약에 모르겠다면 찍을 때 앞쪽에 찍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3년 전에 했는데 계속 1번, 2번이었거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는데 답이 5번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도망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수업하다가 막말했네. 안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수용도 건물인데 이거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는 용도가 한 개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가 됩니까? 다시 하나의 건물에는 건물의 용도가 한 개만 들어와야 됩니까? 두 개가 들어와도 됩니까? 아니, 우리가 엄청 보잖아. 밖에 나가면 건물의 용도가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세 개 들어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복수용도예요. 건축주는 건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허가, 신고,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아시면 되죠. 근데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죠.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 용도가 이 법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이제 용도 분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주택만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 이게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주택은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택의 종류는 단독이 있죠. 이거 하면 했나요 혹시? 했어? 또 하면 안 되나? 하지 말까? 자,
어차피 지하라 살 거면서 물어보기는, 그죠? 지하 50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거면서, 그죠? 자, 그래서 주택은 단독이 있고, 단독주택 안에 보니까 뭐가 있다? 단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넓은 의미의 단독입니다. 적어 놓을래요? 그리고 단독 안으로 들어가니까 단독이 또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무슨 의미의 단독일까요? 그죠? 협의 단독이죠. 좁은 의미의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에 있는 단독은요, 여러분들이 단층 슬라브 주택, 한옥, 내지는 2층 집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독 주택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독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수업할 때는 이걸 앞단독이라고 불러요. 앞단독. 앞에 있는 단독. 요건 뒷단독. 앞단독, 뒷단독. 그래서 저하고 용어 약속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단독 안으로 들어가면요, 협의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 있습니다. 다중.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무리 중자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사는 곳.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하숙집. 그래서 보면 일본의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출입구는 몇 개? 한 개. 출입구 문을 열고 들어서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얼마? 660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라고요? 660.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얼마? 3개층 이하일 것.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실별, 채소 면적, 창문 이런 것들은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 이래 되고. 다가구는 오네요. 다가구는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중요한 말 진짜 있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지금 다가구는 단독이죠. 당연히 공동이 아닌데 그 말을 한 번 더 썼어요. 근데 요건을 보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이 하더라? 3개 층이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얼마? 660 이하랍니다.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죠. 그러면 이걸 다가구를 불러요. 그 다음에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에는 공간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고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아파트 한번 볼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 그 다음에 연립,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얼마? 660 초과하고 층수는 몇 개? 4개 층 이하입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가 돼야 되고 층수는 몇 개 층? 4개 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놓으니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누죠. 자, 요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보면 쉽거든요. 자, 전 보실래요? 자, 주택의 종류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습니다. 단독하고 공동을 나눌 때 단독을 무슨 단독이라고요? 그렇죠. 넓은 의미의 단독. 그죠? 그리고 단독 안에는 좁은 의미의 협의의 단독이 있죠. 설명 안 합니다. 끝.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중이 있어요. 다중.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고? 다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의 종류고, 공동주택의 종류는요, 첫 번째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이렇게 나오죠. 자, 단독은 협의협의 단독이라서 설명 추가할 거 없습니다. 다중 개정됐죠. 한 4, 5년 전에. 그죠? 바닥 면적 합이 얼마? 660. 옛날에 330이었거든요. 660.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 3개 층입니다. 그래서 다중 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고, 그죠? 층수는 몇 개 층? 3개 층이죠. 3층 아닙니다. 3개층. 개.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인데 1, 2층은 상가로 쓰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3개를 주택으로 쓰고 있어. 그럼 3개층 맞죠? 그러니까 뭐만 따져야 된다? 주택을만 따져야 돼요. 그리고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바닥 면적은 660 이하. 층수는 3개층 이하.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면 돼요. 공간은 됐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바닥 면적은 660 이하죠. 그러고 몇 개층? 4개층 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립은 똑같죠? 4개층 이하는 똑같은데, 바닥 면적이 660을 마음 된다? 초과하면 돼요. 그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4개층. 그 다음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몇 개층? 5개층 이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글자가?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글자는요,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만 따져야 돼? 다른 거는 봐, 안 봐? 안 봐요.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7층까지는 오피스 빌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18, 19, 20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어. 그죠? 그럼 뭐만 계산해야 된다? 주택만 계산하는 거예요, 주택만. 뭔 문제 됩니까? 다른 걸 계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돼요, 차이점. 자, 먼저,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분을 볼게요. 다가구는 면적은 지금 똑같네요. 층수가, 그죠? 그리고 세대수가, 그죠? 그 다가구 다세대는 뭐로 구분하면 돼요? 다가구 다세대는 뭐로 구분하면 돼요? 세대수로 구분할 수가 없죠. 안 돼요. 세대수로 구분하면 안 돼. 층수로 구분할 수도 없어요. 층수로 구분이 안 돼. 자, 봐봐봐. 동네에 원룸을 지었거든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각 실이 50제곱미터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3개층입니다. 이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공? 물어봤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50, 100, 150, 200, 250, 300, 660 이하 맞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몇 개층이야? 3개층, 4개층 이하도 맞네. 몇 세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세대 이하도 맞네. 세대수는 안 따지죠? 세대수는 따지지 않잖아. 19세 이하든 초과는 안 따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그죠? 이거 모르잖아 이거 지금. 다가구도 되고 다세도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는 뭐로 구분하는 게 있냐면 외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그 다음에 세대수 등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뭐로 구분하냐면 좀 전에 다가구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닌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뭐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주택을 건축한 갑이,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주택, 원룸을 지은 갑이, 이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를 전부 다 뭐 해버렸다? 구분 등기를 해버렸어요. 구분 등기가 됐다는 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주택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동주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뭐가 된다?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 등기를 안 하고 단독 등기를 했어요. 단독 등기를 했다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얘기입니까?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입니까? 단독이죠. 단독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다가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다가구에 뭐가 인 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밑에서 쓸래요? 뭐라고? 그렇지. 한번 적어놨지. 구분 등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구분 등기가 안 됐어. 그러면 뭐가 된다? 구분 등기가 안 됐으니까 단독 등기가 돼 있을 거고 단독 주택이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된다? 다가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부터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자, 나머지 여러분들 근생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집 제가 수업할 때 그때 요 유사한 것들은 싹 한번 정리를 다시 하는 시간을 한번 제가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쉬는 시간에 한번 일종 근생의 종류가 우리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건물의 업종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 이상은 다 이용합니다. 편의점에 가실 수도 있고 식당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미용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유사한 것끼리 한번 묶어가지고 제가 정리는 따로 한번 요약식 강의할 때 그때 정리를 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기면 471에 건축법 적용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전면적 적용지역이 있고 부분적 적용지역이 있거든요. 이건 해석만 하시면 돼요. 전면적 적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면적 적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면적 적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라는 말은 건축법 규정 중에서 예외 없이 전부 다 적용을 다 해버리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는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냐면 도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동 또는 어버이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건축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건물을 짓죠. 그러면 건축법을 다 적용해요. 도시가 아닌데 건물을 짓죠. 그죠? 근데 그게 뭐가 지정돼 있더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죠. 그러면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동 또는 업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을 뭐 한다?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부분적 적용지역이 나와야 안 나요? 그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답니다. 일부를. 어디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디는 전면적 적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죠. 전면적 적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 이게 해석만 하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해줄게. 자, 건축법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전면적 적용지역이 있어요. 전면적 적용지역. 전면적 적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100% 전부 다 적용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용도지역이 도시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동 또는 어버이 지역에서 건물을 짓죠. 그럼 여기서는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대요. 그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분적 적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는 뭐하고 적용을 하고 일부는 뭐하고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건축법에 있는 규정 중에서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서는 일부를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에? 어디서? 아, 왜 그래? 전면적 적용 지역을 뭐한 지역? 제외한 나머지지 뭐. 어디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도 없고 행정구역이 동 또는 읍도 아닌 위지면 토수리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위지면 토수리는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도 없고 행정구역이 동 또는 읍도 아니더라. 거기서는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고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요.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 보셨나요 혹시? 그죠? 나는 자연이다. 자, 나는 자연인 보면 그 이제 연예인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동행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등등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 그게 거주하는 분이 도시입니까? 지구단위 지정이 있습니까? 행정구의 동또는 읍입니까? 아니죠. 거기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하는데 일부는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게 자, 잠깐 봐봐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몇 개냐면요. 제가 해봤는데 448개거든요. 448개. 적용하지 않는 게 6개가 있거든요. 어느 거 외울래요? 아,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6개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뭘 적용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알게 돼 있어. 봐봐.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아직 안 배웠죠?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 분할제.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 다음에 건축선. 그 다음에 방화지원에서의 건축자.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자.
요 6가지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적용을 한다. 어디에서는? 그렇지. 적으나, 나는 자연인이다. 적으나, 시험장에서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시험장에서 이거 들고 간다고. 나는 자연이다. 강원도 정선군 위지면 토수리에 사는 사람한테는 도시가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 지형도 없죠. 동턴업도 아니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대지 분할 제한도 적용 안 해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건축선도 적용 안 하고 방화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건축 허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